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나무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2학년 2학기 두 번째 단원 확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말 그대로 확률의 뜻부터 공부를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확률이란 무엇이냐? 같은 조건 아래에서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할 때, 똑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무엇이 상대 도수가, 상대 도수.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때 자료의 해석에서 배웠던 건데, 상대 도수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도수분포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어차피 크게 상관은 없는 거니까요,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런 거 정도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쭉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의 남학생 친구들의 몸무게를 쭉 조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남학생 친구들의 몸무게가 자 50kg 이상 60kg 미만인 애가 예를 들어서 뭐 14명이었다 라고 하고, 그 반 전체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총학생 수가 여기 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계급에 해당되는 상대 도수가 어떻게 구했던 건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에 해당되는 도수, 요거였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대 도수라고 하는 건 전체분의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은 개념적으로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그 일정한 값을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확률의 수학적인 정의기는 한데요, 이 수학적인 정의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쉽게 생각해서 확률이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정도를 수치로, 값으로,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확률의 수학적인 정의를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명확하게 기억하면 그건 나름대로 정확한 공부가 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조금 용어도 조금 복잡하고 여러분들 배운 지 좀 오래된 용어도 나오고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런 조금 난해한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 공부할 때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구나 라고 그냥 기억하시면은 99%는 맞으니까요. 우리는 지금은 처음 공부하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확률의 실질적인 계산이 중요한데, 이거는 좀 많이 중요하죠. 어떤 시행에서 각 경우가 일어나는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가능성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가능성이 6분의 1이다 라고 공부했었죠. 그죠? 주사위를 딱 처음 던졌는데 1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던졌을 때 1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혹은 더 늘어나나요? 그렇지는 않죠. 주사위는 잘 만들어진 주사위라면 아무리 여러 번 던져도 1이 나오는 가능성은 6분의 1로 일정하죠.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네, 공평한 시행이라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어나는 모든이에요. 오타네요. 미안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가 n가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가지라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우리가 분수로 정의가 되는데, 모든 경우의 수, 그 시행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것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나온 문자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했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에서는 이제 n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가 나올 확률. 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찾는 사건은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소수는 여기서 2, 3, 5, 3개가 있죠. 네.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가 나오는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주사위를 던진다는 행동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수 6분의 우리가 관심 있는 소수가 나오는 사건의 수 3이 돼서 약분까지 해서 2분의 1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분수가 이제 확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배운 확률의 수학적인 어떤 이런 정의보다는 실제로 이 확률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연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확률은 보통 영어로 이제 확률이 probability죠. 그죠? 거기에서 P를 따와서 소문자 P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조금 확률을 많이 나타내는 표현법이 될 거고요. 확률은 분수, 소수, 백분율 등으로 모두 나타낼 수 있고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분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분수로 나타낼 때는 반드시 약분을 해서 간단한 형태인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 약속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확률을 본격적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확률의 뜻. 자, 주사위에서의 확률.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에 차가 3일 확률. 자, 차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요. 차라는 것은 큰 수 빼기 작은 수입니다. 항상이요. 자, 그럼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볼까요? 첫 번째, 모든 경우의 수. 자,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첫 번째 주사위에서 생기는 결과가 6가지, 두 번째 주사위에서 생긴 결과가 6가지고 모두 던지니까 곱한다 라고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차가 3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건의 경우의 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사건, 차가 3이 나오는 경우는 x가 첫 번째 4, 두 번째 1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첫 번째 1, 두 번째 4 나오는 경우도 차는 3입니다. 왜냐면 차라는 것은 숫자가 나온 순서와 상관없이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얻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2하고 5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5하고 2가 나올 때도 있겠죠. 그 다음에 3하고 6이 나올 때 6하고 3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고, 그래서 사건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순서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죠. 6가지가 있어서 이 문제의 답은 전체의 경우에서 36분에 사건의 경우에서 6가지 약분이 되니까 예쁘게 약분까지 하면 6분의 1 하고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옆에 선생님이 비슷한 문제를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했다고 믿고 선생님은 바로 답을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라고 그랬죠? 그럼 딱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죠? 모든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6 곱하기 6이 돼서 36가지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찾는 사건은 뭐가 되냐면 눈의 수의 합이 7인 경우니까요. 얘를 2번이라고 하고 여기다 써볼까요? 그럼 차례대로 나오는 주사위를 우리가 썼을 때, 자, 처음에 1 나오고 6 나오면 합이 7이죠. 6 나오고 1 나올 때도 7이고요. 2하고 5 나올 때 5하고 2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3하고 4 나올 때 4하고 3 나올 때도 있겠죠. 자, 이거 말고는 합이 7인 경우는 없고요. 우리가 세보니까 한 경우, 두 경우, 셋, 넷, 다섯, 6가지의 경우가 있으면서 이 문제의 답도 전체 36가지 중에 6가지 약분까지 예쁘게 해서 6분의 1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다음 확률의 뜻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에서 대표를 뽑는 방법 공부하셨는데 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이용한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이 포함된 총 몇 명? 네, 총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7명 중에서 2명을 뽑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가 될까요? 모든 경우의 수는, 자, 7명 중에서 2명을 뽑으니까 7 곱하기 6이 되고, 자, 대표 2명이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래서 2로 나누게 됩니다. 2명을 뽑을 땐 2로 남고 3명을 뽑을 때 순서가 상관이 없으면 뭐로 나누는 거였죠? 6으로 나누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 맞춰서 이렇게 약분을 해서 풀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이 2명을 뽑는 시행에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수는 21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찾는 사건을 찾아볼까요? 이 사건은 뭘 찾냐면요, 여학생명 2만 뽑히는 사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사건의 수는요, 여학생만 2명이 뽑히려면 여학생 중에서만 2명을 뽑으면 되겠죠. 여학생 총 몇 명 있죠? 네, 여학생 4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으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3, 2명 뽑으니까요. 대표를 뽑으니까 2로 나누면 되겠죠.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6이 되고요. 그럼 이 문제의 확률은 우리가 2명을 뽑는 행위에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수가 21가지고요. 그 중에서 여학생 대표만 있는 경우가 우리가 관심 있는 건데 6가지였어요. 3으로 약분하게 되면 7분의 2 하고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마찬가지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 해보셨나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금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양옆에 문제를 거의 숫자만 다룬 문제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 풀지도 않고 선생님 풀이 두고 답 쓰지 마시고 꼭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답 쓰세요. 아시겠죠? 자, 1번 먼저 모든 경우의 수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는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총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시행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수는 5명 중에서 2명의 대표 뽑기가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10가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찾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학생만 2명 뽑힌대요.
자, 이걸 2번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여학생만 2명이 뽑히려면 여학생 3명 중에서만 2명을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3명 중에서 2명을 뽑고 순서와 상관이 없으니까 2로 나눕니다. 나누면 3. 그럼 이 문제의 답은 10분의 3 하고 이렇게 풀리게 되죠. 자, 그 다음 정수 만들기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서 자연수를 만드는 일을 해요. 우리는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행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쟤를 읽고 나서 그 시행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봅시다. 우리가 하는 건 카드 5개를 써가지고 2자릿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15자리, 1자리가 있고요. 그럼 15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5가 적힌 카드 5장이 올 수 있고요. 1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우리가 15자리를 만드는 데 썼던 카드 1장을 제외한 4장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15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모두 결정해야지 2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곱사건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0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되죠. 이게 모든 경우의 수가 되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30 미만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건은 2자리 자연수인데 30 미만. 사견이 아니라 사건, 쏘리. 자, 그러면은 우리가 2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 30 미만이려면 2로 시작하거나, 그렇죠? 또는 15자리가 1로 시작해야지만 30 미만이 되는 수가 되겠죠. 0으로 시작하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2자리 자연수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 2로 시작하는, 즉 15자리가 2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15자리가 1인 경우의 수도 몇 가지? 4가지. 왜냐하면 숫자 카드 2와 1은 썼으니까. 그리고 얘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뭐뭐이거나 또는으로 연결되면 두 개의 관계는 합의 법칙입니까? 곱의 법칙입니까? 합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2로 시작하는 게 4개, 1로 시작하는 게 4개 해서 더해서 얘는 8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전체 경우의 수 20가지 중에 사건의 경우의 수 8가지가 돼서 4로 약분을 예쁘게 하면 5분의 2하고 정답이 구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확률 문제는요 쉬워요. 여러분들이 설령 앞에서 1학년 1학기 2학기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못했더라도요, 2학년 1학기가 약하더라도 확률 단원은 이 단원만 열심히 공부해도 점수가 충분히 잘 나오는 단원이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선생님이 비슷한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마저 문제풀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풀어보라고 그래놓고 왜 3초도 안 돼서 다시 설명하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잠시 멈추고 풀어보시고 이제 다시 재생을 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적힌 5장의 숫자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가 되냐면, 모든 경우의 수는 자, 2자리 자연수를 만드니까 이렇게 15자리 1자리를 만들고 15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가 5개, 1자리에 카드가 올 수 있는 게 4개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20가지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건 45 이상일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의 경우의 수를 찾아보게 되면은요, 45 이상인 경우는 여기에 4가 오고 여기에 일단 5가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4로 시작하는 것 중에는 없죠. 또는 그 다음에 여기에 5로 시작하는 건 모두 다 45 이상이 됩니다. 여기 오는 건 이제 4개죠. 자, 선생님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박스를 친 거는 뭐냐면요, 이러한 숫자 카드가 여기 온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숫자 4가 왔고 여기는 숫자 5가 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아무것도 없고 친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4가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 45 이상인 경우는 45인 여기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로 시작하는 숫자 몇 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4가지. 이렇게. 그래서 또는이니까 2개를 더하면 5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전체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가 20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5가지이기 때문에 약분해서 4분의 1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확률 문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확률의 뜻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방정식이랑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자,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X, Y라고 했을 때 3X-Y가 5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쉬운 것부터. 모든 경우의 수. 모경. 자, 모든 경우의 수는 우리가 주사위를 2개를 던지니까 A 주사위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6가지, B 주사위에서 나온 결과가 6가지고 2개를 모두 던지기 때문에 주사위를 2번 던지는 3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찾는 사건은 어떤 걸 만족시키냐면요, 얘를 만족시킬 텐데요. 자,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가 2개가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표현하기 쉬운 문자는 꼴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y를 1로 넘기고
여기 있는 5를 1로 넘겨서 선생님이 새로 쓰게 되면 자 3x 마이너스 5는 y라는 식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순서쌍을 채우시면 돼요. x가 1일 때,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1이 들어가게 되면 y는 얼마가 나오게 될까요? 3 곱하기 1 빼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y도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인데 마이너스 2는 주사위를 던져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이 식에는 맞지만 이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x가 2일 때는요. 여기가 6이 되고 6 빼기 5가 되니까 1이 되겠죠. 얘는 다 되죠. 이 1 모두 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고요. 자, x가 3일 때는 얼마가 되고요? y가 4가 되고요. x가 4일 때는 y는 7이 되는데 얘도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7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는 x, y의 순서쌍의 개수가 되겠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냐면 x가 2, y가 1일 때 한 번, x가 3, y가 4일 때 한 번 해서 총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의 답은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 36분에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없었던 거죠. 약분까지 예쁘게 하면 18분의 1 하고 나오게 됩니다. 18분의 1이요. 조금 거친 숫자가 나왔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똑같은 문제니까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잘 해보셨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마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얘도 2개의 주사위를 한꺼번에 던지는 거랑 사실은 똑같겠죠. 왜냐면 처음 주사위를 던질 때도 결과가 6가지,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도 6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를 모두 던져야지 시행이 끝나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는 총 36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모든 경우의 수라고 안 썼네요, 선생님이. 그쵸? 선생님이 항상 식의 왼쪽에는 그게 무엇을 구하는 식인지 표현을 해주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안 썼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만족시키는 부분을 찾아볼게요. 얘는 지금 x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니까요. x만 내비두고 x만 내비두고 2y를 넘겨서 이러한 식을 얻어보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는 건 x, y라는 순서쌍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y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서 구해서 x를 구하는 거니까 y부터 채우시면 돼요. y가 1일 때, 그럼 여기가 1이 되게 되면 5 빼기 2가 돼서 3이 됩니다. 3하고 1은 모두 다 가능한 숫자죠? 이제 y가 2일 때, 여기가 2가 되게 되면 여기는 4가 되고 5에서 4를 빼니까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능하고요. y가 3이 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5에서 빼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부터는 x가 쭉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음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의 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가능한 사건의 수는 한 군데, 두 군데, 총 2가지 경우가 있고요. 이 문제의 답도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 중에 사건의 경우의 수 2가지가 돼서 18분의 1 하고 답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이랑 응용됐는데 방정식이랑 응용돼서 어려운 건 아니고 방정식이 아주 귀초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부등식이랑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주사위를 A, B를 동시에 던져서 A에서 나온 수를 X, B에서 나온 수를 Y라고 했을 때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찾아라. 자, 우리가 하는 건 지금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찾는 사건은 이 사건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을 잊고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 이젠 뭐 바로 나오죠. 주사위 2번 던지면 36가지, 66에 36. 자, 니은번 이제 잘 보세요. 니은번도 이게 등식일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해주면 되는데 선생님은 여기는 3x를 넘길 거예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뭐 y로 표현을 하거나 x로 표현하거나 그렇게 크게 계산량의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y가 작다 10 마이너스 3x,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되면 y가 작다 5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 순서대로 나온 숫자를 x, y라고 한다면 자, x가 1일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x가 1일 때는요, 이 상황을 여기 밑에다가 식을 써서 이 순서쌍의 상황을 써서 표현 한번 해주면은요, y는 작다 5 빼기 2분의 3 곱하기 1이 됩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자, 그럼 얘는요,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2분의 10이에요. 그래서 2분의 3을 빼는 거니까 2분의 7이 되고요. 얘는 3과 2분의 1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y는 3과 2분의 1보다 작은 자연수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y가 될 수 있는 게 1도 되고요, x가 1일 때 2도 되고요, x가 1일 때 3도 됩니다. 위에 있는 방정식이랑은 조금 다르게 풀리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이거 3개가요 모두 다 x가 1일 때 우리가 가능한 y의 값이 되는 거죠.
부등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x가 2일 때를 살펴볼까요? 자, x가 2일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다가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y는 작다. 5-2분의 3 곱하기 2가 되겠죠. 여기는 x 대신에 여기는 x 대신에 2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럼 요렇게 약분되고 5 빼기 3이 되면서 2가 됩니다. 즉 y는 2보다 작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1 하나밖에 안 되죠. 여러분들 해보면 아시겠지만요, 이제 x가 3일 때는요, x가 3을 집어넣게 되면 y는 작다 5-2분의 얘는 이제 9가 되겠죠. 선생님 바로 계산했고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데 얘가 10이니까요 y는 2분의 1보다 작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1이고요. 걔도 2분의 1보다는 크죠. 그래서 x가 3일 때는요, 사실 y는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총 몇 가지 사건이 되냐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경우가 있게 되고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모든 경우의 수 36가지 중에 4가지가 돼서 약분까지 9분의 1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 문제가요, 확률의 정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대표형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선생님이 비슷한 난이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해보셨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요,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진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는 사건은 이러한 사건이 되겠어요. 차례대로 x, y는 처음 던졌을 때 A에서 나온 주사위, 자, y는 B에서 나온 주사위라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 부분을 읽고 나서 모든 경우의 수, 우리가 저 시행에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구나 라는 건 지금쯤이면 이제 껌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조금 더 쉽네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y를 1로 넘기고 6을 1로 넘기고 나면 3x-6이 y보다 작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x가 1일 때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x가 1일 때는요, 여기가 여러분들 얼마가 되나요? 여기가 3 곱하기 1 빼기 6이 y보다 작다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이 y보다 작다가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사실 그러면 y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인데 그 숫자들은 다 마이너스 3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1도 되고요, y가 2도 되고요, x가 1일 때 3도 되고요, 이렇게 쭉 가서 6까지 다 돼요. 그래서 x가 1일 때는요, y가 총 이 순서상이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냐면 y는 1부터 6까지 다 되기 때문에 여기가 6개의 순서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자, x가 1일 때 생각했고요. 자, x가 2일 때, 자, x가 1일 때 계산 여기다 한번 해보죠. 여기다 1을 집어넣고 계산하게 되면 자, 6 빼기 6은 이렇게 되겠죠. 얘는 0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때 y도 1부터 6까지 다 됩니다. 그쵸? 1, 그쵸? 그래서 땡땡땡땡 6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때도 여러분들 몇 개가 있습니까? 이때도 x가 2일 때도 가능한 경우가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x가 3일 때 한번 해볼까요? 자, x가 3일 때.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3, x가 3일 때는 뭐가 되냐면요, 여기 대신 3이 들어가니까 3 곱하기 3 빼기 6이 y보다 작다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3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y는 다 되는 건 아니고 4, 5, 6 이렇게 3개가 되겠죠. 4, 3,5, 3,6 이렇게요.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가 x가 3일 때 셌고요. 이제 x가 4일 때 한번 세볼까요? 칸이 조금 부족해요. 미안해요. x에다 4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여기다 4를 집어넣고 이 식을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3 곱하기 4 빼기 6 이 y보다 작다. 근데 여기가 지금 6이거든요. 네. 보시면 y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인데 그 숫자 중에서 6보다 큰 게 여러분들 있을까요? 없죠? 가장 큰 게 6이고 6은 6이랑 똑같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x가 4로 시작하는 건 없습니다. 다 셌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3개가 있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6개, 6개, 3개가 돼서 우리가 총 15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답은요, 시행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36가지고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결과의 수가 15가지가 되는 거고요. 분모 분자를 3으로 약분하게 되면 12분의 5하고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의 정의와 확률의 정의를 이용한 모든 대표형의 문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선생님이랑 공부해 봤어요. 확률의 정의만 해도 이렇게 여러가지 유형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개념은 뭐냐면 자,
확률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확률의 성질,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좀 이따가 같이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같이 공부할 개념은 확률의 성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률의 정의를 공부를 했었죠.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났더니 확률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한다면 그 확률은요, 항상 0 이상이거나 1 이하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그런 건데요. 확률의 정의 기억나시나요?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게요, 이 안에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사를 던지는 경우의 수는 모든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인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 안에서 7의 배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 안에서 7의 배수는 찾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건의 경우의 수가 이 모든 경우의 수랑 완전히 똑같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주사를 던지는 시행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건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사건의 경우의 수와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적은 경우는 여기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분에 0이 돼서 0이 되는 거고요. 가장 커봤자, 이 분자가 가장 커봤자 분모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은 사건의 경우의 수는 이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고르는 거거든요. 관심 있는 걸. 그렇죠? 그래서 커봤자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에 약분해서 확률의 최대값은 1이다 라는 거예요. 자, 밑에 내용 읽어볼게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입니다. 그죠? 여기랑 여기랑 완전히 똑같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1인 거죠. 주사를 던지면 무조건 6 이하의 눈이 나오니까요. 자, 반대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원 남고 학생 중에서 학생을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여학생일 확률 큰일 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확률이 0인 경우가 되겠다. 너무 쉽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확률은 0 이상 1 이하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확률의 기본 성질. 자, 13579가 적힌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한 장을 뽑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2가 나올 확률. 2 여기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확률이 당연히 0입니다. 맞고요. 1보다 큰 수가 나올 확률은 1이다. 자, 1보다 큰 수가 나올 확률. 일단 여기서 한 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요, 5개 중에서 하나 뽑는 거니까 5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한 경우에서는 1개, 2개, 3개, 4개죠. 1은 안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1이 아니라 5분의 4가 됩니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짝수가 나올 확률은 0이다. 여러분들 이 안에 짝수 있어요? 없죠? 짝수가 뽑았을 때 짝수일 가능성은 그럼 없겠네요.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맞는 말. 자, 홀수가 나올 확률은 1이다. 자, 13579 다 홀수예요. 홀수 중에서 하나 뽑으면 당연히 홀수겠죠. 맞는 말. 자, 10 이하의 수가 나올 확률은 1이다. 13579 모두 다 10 이하죠. 여기서 어떤 걸 뽑아도 10 이하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항상 일어나는 1이 되겠죠. 확률 1 맞습니다. 답은 2번. 쉽죠? 자, 옆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열심히 잘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선생님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1부터 30까지 숫자가 적힌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자, 1부터 30까지 총 30개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 거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30이고요. 5가 나올 확률은 그 중에 5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30분의 1이 됩니다. 그죠? 6분의 1이 아니네요. 틀린 말. 1 미만의 수가 나올 확률은 0이다. 자, 1 미만의 수는 0이라든지 2분의 1이라든지 그러한 1보다 작은 숫자들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카드 안에 1보다 작은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그럼 당연히 뽑았을 때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0이 되겠습니다. 자, 30 이하의 수가 나올 확률은 1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0 이하의 수가 나올 확률은 1이다. 자, 1부터 30까지 중에서 하나 뽑게 되면 항상 30 이하의 숫자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0분의 7이다. 자, 모든 경우의 수는 30까지고요. 30 안에 4의 배수는 7개가 있죠. 4, 7에 28이니까 28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맞습니다. 15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자,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는 30이고요. 15의 약수는 몇 개가 있는지 쭉 써볼까요? 자, 1하고 15가 있고요. 3하고 5가 있죠. 더 있나요? 이렇게 4개가 있네요. 4가지. 그래서 2로 약분하게 되면 15분의 2. 얘도 맞는 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한번 해볼게요. 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찾기. 다음 중 확률이 0인 것은? 자, 절대로 안 일어나는 일을 찾으면 되겠네요. 1번, 가위바위보를 할 때 승부가 나지 않을 확률, 즉 비길 확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위바위보 하다 보게 되면 비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발생하는 일입니다. 틀리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1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1 이하에는 1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죠. 0은 아니네요. 틀린 말. A, B, C 중에서 대표 한 명을 뽑을 때 A가 뽑힐 확률. 일단 3명 중에서 1명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가지고요. 그 중에서 A가 뽑히는 경우는 1가지가 되겠죠. 3분의 1. 마찬가지로 0은 아니고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수의 합이 1일 확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온 눈을 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둘 다 2라고 1이 나와서 그거를 더한 2가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눈의 수를 더했을 때 1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확률이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5번, 서로 다른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뒷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 자, 뒷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도 있죠. 뒷면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0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선생님이랑 답 확인을 한번 해보죠. 다음 중 그 확률이 0인 것을 모두 골라서. 자, 기억. 해가 서쪽에서 틀 확률 없죠? 네, 해는 절대로 동쪽에서 뜨죠.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0이 맞고요. 자,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 자, 동전을 항상 던지면 무조건 앞면 아니면 뒷면이죠. 이거는 무조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확률이 1입니다. 그죠? 자, 티귿. 10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5개일 때 한 개를 뽑아서 당첨될 확률. 자, 한 개를 뽑았을 때 모든 경우에는 10가지가 되겠죠? 10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요. 당첨 제비는 5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는 거니까 5가 돼서 이 제비 뽑기의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아주 좋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죠. 자, 리을 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6일 확률. 딱 봐도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차라고 하는 것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 건데요. 차가 처음으로 6이 되는 두 자연수는 7하고 1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런데 7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차가 6인 경우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확률이 0인 게 맞아요.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6개,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자, 주사위를 던지면 항상 매번 던질 때마다 6 이하의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확률이 0이 아니라 1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다음 유형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 유형이 없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확률의 성질, 확률의 범위 0 이상 1 이하다.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확률이 0이고 항상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라는 확률의 성질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공부할 거는 여사건의 확률. 자, 약간 한자어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교과서에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한글 표현으로 배울 거예요. 하지만 네, 뭐 굳이 우리가 용어가 있는데 안 쓸 필요는 없겠죠. 여사건의 확률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같이 학습할 내용은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한다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분의 P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1이라고 그랬죠. 확률이 1이라는 얘기는 모든 경우의 수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죠. 모든 경우의 수의 확률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빼게 되면 남는 경우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남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장이기는 한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문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선생님이 왜 그런지 자세하게 원리를 설명을 해줄 테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 이걸 또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면 쓸데없는 부하를 여러분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받아들여지는 친구는 이대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꼭 질문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 요점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면 안 일어날 확률은 1-P다. 요것만 우리는 사용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수학 문제를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라면 못 맞출 확률은 1 빼기 3분의 1이 돼서
3분의 2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밑에 부연 설명 한번 볼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한다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했을 때는 항상 전체 확률 1이 나옵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항상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두 개를 다 더해버리게 되면 당연히 전체가 나와야 되겠죠. 자, 적어도 라는 말이 들어가는 문장에 나오는 문제는요. 자, 전체 확률 1에서 반대 사건의 확률을 뺀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의 뒷면이 나올 확률. 자, 그럼 여러분들 반대 사건을 아는 게 중요한데, 자, 적어도 한 개의 뒷면이 나온다. 적어도 한 개의 뒷면이 나온다는 거의 반대는 뭐냐면 모두 앞면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서로 반대예요. 아시겠죠? 자, 왜 그런지 선생님이 그럼 한번 봐볼게요.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이니까, 그쵸? 세 개의 동전이니까 우리가 차례대로 나온 거대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모두 다 헤드, 헤드, 헤드. 앞면이에요, 헤드는. 그 다음에 헤드, 헤드, 테일. 그 다음에 헤드, 테일, 헤드. 네, 뒷면, 앞면, 앞면. 이게 이제 뒷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 뒷면이 두 개 나오는 경우는, 자, 헤드, 테일, 테일. 그 다음에 테일, 헤드, 테일. 그 다음에 뒷면, 뒷면, 앞면. 이렇게 있어요. 늘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뭐가 이제 있는 거죠? 모두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이쿠, 이렇게요. 자, 우리가 동전의 앞뒷면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헤드, 앞면과 테일, 꼬리, 뒷면이라는 영어 표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한글보다 한자라도 덜 쓸 수 있어서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적어도 한 개 뒷면이 나오는 거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뒷면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한 개, 두 개, 여기도 테일, 뒷면이죠. 얘네들은 다 뒷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를 제외하고 남은 것만 봤더니 여러분들 어때요? 다 헤드죠, 그쵸? 그래서 적어도 한 개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한 반대를 봤더니 그 반대가 다 뭐다? 아, 모두 앞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반대 사건을 조금 잘 추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의 뒷면이 나올 확률은요, 1에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이거를 구해서 빼는 게 훨씬 더 편하다예요. 여러분들 이거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여사건은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요, 우리가 여사건을 안 쓰고 어떻게 쓴다면, 제대로 이제 우리가 확률의 더 센 법칙을 쓴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적어도 한 개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요, 앞면이 한 개 나올 때, 앞면이 한 개 나오거나, 또는 앞면이 두 개 나오거나, 또는 앞면이 3개 나오는 경우가, 이 경우에서 적어도 하나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이 개념을 쓰지 않고 문제를 풀려면은요, 앞면이 1개 나오는 확률 구하고요, 앞면이 2개 나오는 확률 구하고요, 앞면이 3개 나오는 확률을 모두 다 따로따로 구해서 걔네들을 더해야지만 정답이 나옵니다. 복잡하겠죠? 그냥 1에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빼버리면 간단하다는 얘기죠. 선생님 미안해요. 선생님이 너무 이상하게 설명했죠? 한 개의 뒷면인데 앞면이라고 막 얘기했다. 그치? 막 침 튀기면서, 그치? 막 화내면서, 그쵸? 미안해요. 문제를 좀 잘 읽어봤어야 됐는데, 자, 뒷면이 1개 나오는 경우거나 2개 나오는 경우거나 3개 나오는 경우를 모두 구해서 따로따로 더해야 돼요. 차라리 이래서 반대 사건을 빼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여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여사건의 개념을 이용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 중학교 농구부와 B 중학교 농구부의 시합에서 A 중학교가 이길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무승부는 없으니까 A가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 그럼 B가 이긴다는 얘기는 A가 이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1에서 A가 이기는 경우의 확률, A가 일어나는 확률을 빼게 되면 A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게 곧
B가 이기는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약간 사기당하는 느낌이 들죠? 잘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위의 개념이랑. 자, 이해되신 분은요, 옆에 오른쪽에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A중학교 축구부와 B중학교 축구부에서 A중학교가 이길 확률이 6분의 1일 때 B중학교가 이길 확률은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A가 이기거나 A가 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B중학교가 이긴다는 얘기는 A가 진다는 얘기고요. A가 진다는 얘기는 A가 이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1에서 A가 이기는 확률을 빼면은 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확률 문제들은요, 확실하게 이해만 하고 있으면 진짜 막 몇 초 만에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의외로 재미있는 단원이다. 우리가 뭐 활용 문제처럼 식이 막 거창하게 나와서 복잡하게 풀거나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후보 A, B, C, D 이 5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A가 뽑히지 않을 확률, A가 뽑히지 않을 확률, 이 말은 1 빼기 A가 뽑힐 확률, 뽑히지 않는 경우니까요. 이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빼기, 자, 여기에는 이제 모든 경우의 수가 오죠. 어떤 시행이냐면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시행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를 뽑는 거고요. 그래서 5 곱하기 4를 뭐로 나누면 되죠? 대표 2명이니까 2로 나누면 됩니다. 우리가 찾는 건 A를 뽑힐 확률이니까요. A는 미리 뽑아놔요. 그럼 나머지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1명만 뽑게 되면 대표 2명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얘는 4명 중에서 1명 뽑는 방법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1 빼기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돼서 5의 10분의 4가 되고요. 그럼 얘는 1 빼기 5분의 2랑 같아서 이 문제의 답은 5분의 3이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포함한 8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A가 뽑히지 않을 확률, 마찬가지 1 빼기 A가 뽑힐 확률. 이러면은 우리가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확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1 빼기, 일단 어떤 시행이냐면 8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일을 하니까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8명 중에서 2명 뽑고 대표니까 2로 나누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A가 뽑히는 경우를 찾는 거죠. 그럼 A는 미리 뽑아놔요, 여러분들. 그럼 7명 중에서 A는 뽑혔으니까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8명 중에서 7명이 남아있겠죠? 그 7명 중에서 뽑혀있는 A랑 같이 대표를 할 친구 1명을 더 뽑기만 하면 됩니다. 즉, 7명 중에서 1명 뽑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7이 됩니다. 자, 요렇게 약분돼서 4가 되고요. 그럼 얘는 1 빼기 7, 4, 28분의 7이 되고요. 한 번 더 약분하면 1 빼기 4분의 1이 돼서 이 문제의 답은 4분의 3하고 풀리게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음 유형 한번 해볼게요. 자, 적어도 뭐뭐일 확률 구하기 첫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요, 1 빼기 반대 사건인데요. 반대 사건 어떤 거냐면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의 반대는 뭘까요? 모두 짝수다. 네, 요거를 빼면 되겠죠. 적어도 하나 홀수가 있는 걸 다 버리고 나면 남아있는 게 모두 짝수인 것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얘는, 자, 1 빼기, 자, 주사위를 동시에 2개를 던지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 되고요. 자, 처음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온 경우가 몇 가지죠? 모두 짝수니까 3이 나오고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을 써보겠습니다. 처음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6가지고요. 그 중에 짝수 3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도 6가지고 그 중에 짝수도 3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두 짝수여야 되니까 이 2개는 곱하기로 연결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곱의 법칙을 이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약분 바로 선생님이 그냥 할게요. 요렇게 2, 요렇게 2 해서 4분의 1이 돼서요, 4분의 3하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오른쪽에 유사한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되셨나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마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거 사실 얘랑
조금 눈치 빠른 친구는 이 답은 어차피 똑같이 나오겠네 라는 거 이해하시나요? 선생님 그래도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적어도 한 개 짝수의 눈이 나온다 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1 빼기 반대 사건은 뭐가 되는 거죠? 모두 홀수가 됩니다. 모두 홀수일 확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1 빼기, 자, 처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은 전체 6개 중에 홀수 3개니까 6분의 3이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두 홀수니까 곱하기로 연결되겠죠. 그럼 이렇게 약분, 요렇게 약분돼서 얘도 1 빼기 4분의 1이 돼서 답이 4분의 3으로 풀리게 됩니다. 자, 답이 똑같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유형이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금방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자, 적어도 뭐뭐일 확률 구하기.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 중에서 2명의 임원을 뽑을 때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힐 확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1에서 반대 사건은 뭐가 될까요?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다의 반대는 모두 남학생이 뽑힐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두 남학생일 확률.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럼 얘는 1 빼기, 일단 우리가 하는 일은 전체 3명, 5명, 즉 8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8명 중에서 2명 뽑는데 대표니까 2가 되고요. 자, 우리는 모두 남학생이니까 여기는 남학생 중에서만 2명 뽑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 중에서, 남학생 3명 중에서 대표 2명 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 빼기, 요렇게 약분돼서 분모는 7, 4, 28, 요렇게 약분돼서 분자는 3,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8분의 5 하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해보셨죠? 꼭 본인이 풀어보시고 선생님 풀이를 들으셔야지 공부 효과가 제대로 있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뭐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대충 알겠네, 이해 간다. 이해하는 거랑 보고 이해하는 거랑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꼭 손으로 쓰면서 문제 푸세요. 아시겠죠? 자, 동아리에 여자 4명, 남자 3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여기 있는 총 몇 명 중에서 7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경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확률은 뭐냐면 남학생이 적어도 1명 뽑힐 경우가 되겠습니다. 얘를 기억이라고 한번 해보고, 그럼 기억은 어떻게 구하냐면 당연히 전체 확률 1에서 남학생이 적어도 하나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죠? 모두 여학생일 확률이 되겠습니다. 모두 여학생일 확률, 요걸 이제 구하면 되겠죠. 필기도 다들 잘 따라서 하고 계시죠? 다 하는 건데 왜 써나 다 이해가는데 쓰면서 기억이 오래 보존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1 빼기, 자, 모두 여학생이니까 일단 우리가 하는 일은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게 전체 시행이죠. 그래서 7 곱하기 6을 순서 상관이 없으니까 2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모두 여학생이니까 여학생 4명 중에서만 2명 뽑는 게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마찬가지로 대표 뽑는 거니까 2로 나누고요. 자, 얘는 1 빼기, 요렇게 약분되면 3 남아서 분모는 7, 3, 21, 요렇게 약분되면은 2, 3은 6, 요렇게 되고요. 1 빼기, 요렇게 3으로 약분하면 7분의 2,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7분의 5 하고 깔끔하게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사건의 확률, 즉 반대 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서도 공부를 했던 덧셈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 내용은 없어요. 아주 쉬운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계속 공부해 봅시다. 자, 이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학습 내용은요, 네, 확률의 덧셈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확률의 덧셈. 자, 사실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서 공부했던 경우의 수의 덧셈 법칙이랑 똑같아요. 별 내용이 없으니까 바로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남자의 사건을 A, 여자의 사건을 B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는 없잖아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게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한다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P 더하기 Q다.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또는 뭐뭐 이거나 로 연결되는 두 사건은 경우의 수에서도 더했죠. 확률에서도 더한다 라는 거예요. 별 내용 없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죠. 자, 주머니에
빨간 공 2개, 노란 공 3개, 파란 공 5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노란 공 또는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뭐가 될까요? 자, 일단 노란 공이 나오는 경우는요, 전체 공이 지금 현재 몇 개 있죠? 네, 10개가 있죠? 10개분에 노란 공 2개 들어있으니까, 3개군요. 미안해요. 3개 들어있으니까 하나 뽑았을 때 노란 공일 확률은 10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공일 확률은 마찬가지 10개 중에 5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10분의 5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노란 공 또는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요, 이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개 확률을 우리가 더해서 10분의 8이 되는 거고요. 약분까지 잘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5분의 4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풀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른쪽에 비슷한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답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크기가 같은 흰 구슬 4개, 파란 구슬 5개, 빨간 구슬 6개가 들어있습니다. 총 몇 개 있죠, 여러분들? 네, 15개가 들어있네요. 여기다가 써볼까요? 구슬은 총 15개. 자, 이 주머니에서 한 개를 임의로 꺼낼 때 그게 흰 구슬 또는 빨간 구슬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흰 구슬의 확률부터 구해보게 되면요, 흰 구슬은 전체 15개 중에 4개가 있죠? 그럼 하나 뽑게 되면 당연히 15분의 4가 될 거고요. 자, 빨간 구슬일 확률은요, 빨간 구슬은 15개 중에 몇 개 있어요? 6개 있네요. 그럼 6개가 당연히 하나를 뽑았을 때 빨간 구슬일 확률이 되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흰 구슬 또는 빨간 구슬일 확률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구해보게 되면은요, 이게 또는이 됐기 때문에 흰 구슬이 나올 확률과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을 그냥 또는은 어떻게 한다?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그쵸? 그래서 15분의 15로 약분하면 3분의 2 이렇게 깔끔하게 풀립니다. 자, 다음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주사위의 합차 문제가 한번 되겠습니다. 두 개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8일 확률. 그래서 우리는 먼저 3일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3인, 일단은 이제 확률은요,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찾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3인 경우부터 먼저 찾아볼까요? 합이 3인 경우 2하고 2가 있고요. 2하고 1이 있습니다. 그죠? 더 이상 없네요. 주사위 던졌을 때 3인 경우는요, 더했을 때. 그럼 이때 확률은 따라서 뭐가 되냐면,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전체 경우 수는 36가지가 되고요. 그 중에 2가지니까 2가 됩니다. 약분은 맨 마지막에 한 번만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합이 3인 경우를 구했고 합이 8인 경우를 구해보겠습니다. 8이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되면, 자, 2하고 6, 마찬가지 6하고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하고 5, 그 다음에 5하고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4하고 4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빠뜨린 거 있나요? 설마 없는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보게 되면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5가지 경우가 있고요. 따라서 이때 확률은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2개 던지니까 전체 경우 수는 36가지. 그 중에 5개가 되니까 합이 8일 확률은 36분의 5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합이 3 또는 8일 확률은요, 얘는요, 우리가 이제 디귿이라고 하고 디귿을 구해보게 되면은요, 3일 확률이 36분의 2고 8일 확률이 36분의 5인데 또는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더하면 됩니다. 36분의 7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약분은 맨 마지막에 어차피 다 더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약분하고 여기서 약분해서 분모가 달라지게 되면 통분을 또 해야 되니까 약분은 맨 마지막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잘 해보셨나요? 선생님이랑 답 확인을 한번 해보죠.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수의 합이 5 또는 8이 되는 경우. 자, 선생님은 5가 나오는 경우를 기억, 8이 나오는 경우를 니은이라고 하고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일단 경우만 찾아보게 되면요, 2하고 4가 나오면 합이 5가 되죠. 자, 그럼 4하고 1도 있겠네요. 2하고 3, 3하고 2가 되겠습니다. 총 4가지가 있고요. 따라서 기억의 확률은 뭐가 되냐면 주사위를 2개 던졌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 자, 그 중에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가 기억이 되겠고요. 자, 니은. 자, 8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이 옆에 문제에서 구해봤죠. 여기서 미리 구해놨는데 한 번 더 해보죠, 뭐. 그죠? 자, 2하고 6, 6하고 2가 있고요. 자, 3하고 5, 5하고 3이 나오는 경우, 4하고 4가 나오는 경우 5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36분의 5. 그런데 두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저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면 되겠죠. 더하기 36분의 5. 그러면 36분의 9가 되고 약분하면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그래프를 보고 나서 해석을 한번 해보죠. 확률의 덧셈. 자,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대학교 신입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설문에 대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보통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대답하는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일단 보통이라고 대답할 확률이 전체 몇 명 중에 500명 중에 178이죠. 너무 쉬워요. 문제는 되게 긴데요. 자, 보통, 매우 만족, 니은. 그래서 기억일 확률은 전체 500명 중에 얼마예요? 178이 기억의 확률이 되고요. 그러면은 매우 만족은 현재 몇 명이죠, 여러분들? 네, 40이죠. 42죠. 그래서 매우 만족일 확률은 전체 몇 명 중에 500명 중에 42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는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의 답은 기억의 확률과 니은의 확률을 더하게 되겠죠. 자, 500분의 178 더하기 500분의 42 더하고 나면 500분의 2 더하기 8은 하나 올라가고, 그쵸? 하나 올라와서 얘랑 더한 게 12가 되고,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들? 공 하나씩 떼고 5로 약분하게 되면, 2로 약분하게 되면 25분의 11 하고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오히려 쉽죠? 그래프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 오른쪽 문제, 비슷한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중학교 몇 명을 대상으로, 300명을 대상으로, 이게 그럼 전체가 되겠죠? 교내 음료수 자판기 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설문에 답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을 했을 때 자판기 설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경우, 부정적이다 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일까요? 반대이거나 아예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대 또는 적극 반대가 부정적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또는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의 확률과 적극 반대 확률을 각각 구해서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대의 확률. 자, 전체 몇 명 중에, 조사 대상 300명 중에, 그쵸? 반대는 몇 명? 72명이네요. 그쵸? 간단하게 구해지고요. 니은은 전체 300명 중에 적극 반대 몇 명? 48명.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요, 저게 또는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더해야 되겠죠? 300분의 72 더하기 300분의 48 더하게 되면, 자, 300분의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120이 되나요? 그렇죠? 공 하나씩 떼고 분모 분자를 모두 3으로 나누게 되면 6으로 나눌게요. 그냥 한꺼번에 6으로 나누면 6, 5, 30, 6, 2, 12. 답이 간단하게 5분의 2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의 덧셈까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덧셈 다음에 우리 뭐 공부했죠? 확률의 곱셈을 공부했죠. 그래서 확률의 곱셈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학습할 개념은 확률의 곱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곱셈 법칙이라고 공부했던 내용을 확률에 그대로 적용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경우의 수 공부 잘 하셨으면 외울 것도 없습니다.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한다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라는 얘기는 똑같은 말로 뭐였죠, 여러분들? 모두 일어날 확률은 P 곱하기 Q이다.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도 똑같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통, 자, 모두, 그 다음에 동시에, 그리고 이거와 같이 연결되는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확률이 곱셈 법칙으로 적용된다 라는 걸 기억하자라는 얘기죠. 경우의 수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자, 동전 앞면 나오는 경우 주사위 홀수 나오는 거를 한번 각각 구해볼까요? 자, 그럼 기억의 확률은 얼마일까요? 동전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 나오는 확률은 6개 중에 3개입니다. 얘도 똑같이 2분의 1이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기억의 확률과 2분의 1, 니은의 확률이 그리고로 연결됐기 때문에 곱해서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1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옆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빠르게 답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처음에는 눈의 수가 3의 배수가 나오고, 자, 두 번째는 눈의 수가 소수일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럼 처음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수는 6가지고 이 안에 3의 배수는 3하고 6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기억의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자, 니은 두 번째 던졌을 때 소수가 나올 확률은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6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는 그 중에 소수는 2, 3, 5 3개가 있죠. 그래서 약분까지 하면 2분의 1. 문제가 요구하는 건 뭐뭐 이고로 연결됐으니까 두 사건이 모두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확률을 곱하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6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생뚱맞은 그림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전구에 불 켜지는 문제인데 이게 곱셈 법칙이랑 무슨 사건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회로에서 두 스위치가 닫힌다. 이 스위치가 닫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전기가 흐른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조금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겠죠. 이게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된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열려 있는 거고요. 이렇게 딱 버튼이 내려가서 연결되어서 전기가 흐르는 게 닫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 시간에도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전구에 불이 들어올 확률. 자,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은요, A에서 전기가 흐르고 B에서도 전기가 흘러야지 됩니다. 즉, 두 스위치가 모두 닫혀 있어야지만 전기가 흘러서 여기 전구에 불이 딱 이렇게 켜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 기억의 확률은 뭐가 되냐면 A와 스위치 A와 B가 모두 닫힐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걸 구하게 되겠죠. 자, 근데 A가 닫힐 확률이 지금 현재 얼마고요, 여러분들? 2분의 1이고요. B가 닫힐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3입니다. 그리고 모두 닫혀야 되니까 곱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약분해서 저기에 전구에 불이 들어올 확률은 5분의 2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요, 우리가 왼쪽에서 이렇게 예쁘게 그림으로 그려졌던 게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우는 기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구를 나타내는 기호고, 이게 건전지를 나타내는 기호고요. 이게 스위치를 나타내는 기호죠.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전구에 불이 켜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기에 있는 이 A와 B 스위치가 A, B 모두 닫혀 있어야 됩니다.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스위치가 닫혀 있어야지만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되겠죠. 닫혀 있다가 아니라 닫힐 확률이라고 씁시다.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요. 불이 켜질 확률은 닫힐 확률과 같다.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A가 닫혀 있을 확률이 얼마예요? 8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B가 닫혀 있을 확률은 11분의 8이죠. 그리고 모두 닫혀야 되니까 곱하기로 연결됩니다. 약분 간단하게 11분의 3.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념만 확실하게 서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률 단원처럼 문제 풀고 공부하기 쉬운 단원도 없습니다. 계산이 절대 많지 않거든요. 자, 이제 주머니에서 공 꺼내기 한번 해볼게요. A 주머니에는 노란 공 5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A 주머니에는 자, 옐로우 공 5개, 그 다음에 블루 공이 3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선생님 영어도 못하면서 너무 영어 썼나요? 그냥 한글로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알아보기 편하게. 자, 노란 공 5개, 파란 공 3개, 이렇게 A 주머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노란 공이 몇 개? 4개. 그 다음에 파란 공도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A, B 두 주머니에서 각각 하나씩 공을 꺼낼 때 두 공 모두 파란 공일 확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A와 두 공 모두 파란색이라는 얘기는 A와 B 모두 파란 공을 뽑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이 되겠죠. 자, 그럼 A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뽑을 때 파란 공일 확률은 전체 8개 중에서 하나 뽑는 거니까 모든 경우는 8가지가 되고, 그 중에 파란 공은 3개 있으니까 8분의 3이 됩니다. 자, B 주머니에서 하나 뽑았을 때 파란 공일 확률은 8개 중에 4개죠. 그래서 마찬가지 8분의 4가 되고요. 모두 파란 공이어야 되니까 곱하기로 연결됩니다. 4, 1은 4, 4, 2, 8. 그래서 2, 8에 16분의 3 하고 풀리게 됩니다. 쉽죠? 자, 옆에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주머니 그림도 아주 예쁘게 그려져 있죠. 선생님이랑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주머니에는 흰 구슬 2개, 검은 구슬 4개. 자, B 주머니에는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5개. 한글 읽지 않고도 그림만 봐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각각 하나씩 꺼낼 때 A 주머니에선 흰 구슬이 나오고
흰 구슬이 나오고 B 주머니에선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A 주머니에선 흰 구슬이 나오고 B 주머니에선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을 각각 구해보게 되면, 자, 기억의 확률, A 주머니에서 흰 구슬을 뽑을 확률은 전체 공이 이렇게 6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흰 구슬 2개니까 당연히 6분의 2, 약분해서 3분의 1이 되고요. 자, B 주머니에서 파란 구슬이 나올 경우는요, 구슬이 총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 8개 있죠? 8개 중에서 파란 구슬이 5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파란 구슬을 뽑힐 확률이 8분의 5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A 주머니에선 흰 구슬이 나오고 B 주머니에선 파란 구슬이 나오는 거니까 이 문제의 답은 저 두 개의 확률이 곱의 법칙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3분의 1 곱하기 8분의 5, 약분되는 값은 없으니까 24분의 5 하고 답이 풀리게 됩니다. 자, 잘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곱의 법칙을 이용한 확률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개념은 뭐냐면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연속해서 어떤 물건을 뽑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개념이다 라기보다는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가까운 내용이 되겠어요. 공부를 한번 찬찬히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연속해서 뽑는 경우의 확률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연속해서 뽑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주머니에 공 들어있던 문제 있죠? 네, 공이 이렇게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한글로 써볼게요. 자, 파란 공이 뭐 4개, 노란 공이 3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공을 하나를 딱 뽑아요. 뽑고 나서 공을 확인을 하죠. 이게 파란 공인지 노란 공인지. 그 다음에 그 공을 집어넣지 않고 다시 공을 뽑게 된다면, 그지? 공을 하나를 딱 뽑아놓고 나서, 그지? 두 번째 공을 또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공이 지금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체 7개 있던 것 중에 하나 뽑아놨으니까 6개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요. 자, 똑같이 파란 공 4개, 노란 공 3개가 들어있는데, 자, 하나를 딱 뽑아요. 뽑아서 확인을 했어요.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뽑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뽑을 때 처음 뽑을 때랑 상황이 변합니까? 똑같죠. 왜냐면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연속해서 뽑는데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경우와 뽑은 걸 다시 집어넣지 않았을 때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꺼낸 공을 다시 넣고예요. 연속해서 뽑는 경우는 처음 꺼낼 때와 다시 꺼낼 때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그 사건이 발생한 확률과 나중에 사건 A가 발생한 확률이 변하지 않고 똑같다는 얘기죠. 왜냐면 조건이 똑같게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는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말로 복원 추출이라고 공부를 해요. 뭔가 뽑는 걸 추출이라고 하고, 처음 상태가 되돌려졌기 때문에 앞에 복원이 붙는 거예요.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어차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고 선생님이 한글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오타예요, 여러분들. 야, 우리 선생님은 연속도 제대로 못 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연속해서 뽑는 경우의 확률은요, 꺼낸 공을 집어넣지 않아요. 그럼 처음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나중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 변하게 됩니다. 즉, 같지 않아져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요거에 무슨 말인지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해 보시면 금방 이해 가실 거예요. 자, 10개의 제비 중에서 3개의 당첨 제비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민정이가 1개를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은 다음에 다시 넣었어요. 그럼 다시 처음 뽑고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다시 10개 중에 3개가 되는 거죠. 혜선이가 1개를 뽑을 때 두 사람이 모두 당첨될 확률. 자, 민정이가 뽑았을 때 당첨될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 3개고요. 혜선이가 뽑을 때도 민정이가 뽑고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당첨 제비는 다시 10개 중에 3개가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당첨돼야 되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9.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연속해서 뽑는 경우 내용 자체도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게 되면, 이 두 사건이 곱의 법칙으로 연결되는지 합의 법칙으로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게 확률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해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게 합의 법칙인지 곱의 법칙인지 구분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확률의 성적을 가늠짓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꼭 곱의 법칙, 합의 법칙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네, 갑자기 내용이 딴 데로 샜는데. 자, 앞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하신 걸로 알고요. 선생님 바로 답 체크합니다. 20개의 제비 중에서 7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고요. 수정이가 제비 1개를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넣어요.
그리고 혜선이가 뽑아요. 그러면은 혜선이가 뽑을 때도 20개 중에 당첨 제비는 7개가 있습니다. 자, 수정이는 당첨이 되고 혜선이는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에요. 조금 바뀌었어요. 자, 수정이가 당첨될 확률은 전체 20개 중에서 7개, 즉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되고요. 혜선이는 당첨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제비 20개 중에서 당첨 제비가 7개면 나머지는 꽝이겠죠. 그래서 13개가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지금 그리고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곱하기가 되는 거죠. 자, 약분되는 건 전혀 없고요. 자, 분모는 400, 분자는 91,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이상하게 나온다고 선생님이 겁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부할 땐 내 풀이가 맞아 라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틀리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 볼까요? 자, 연속해서 꺼낼 확률이고 이번에는 다시 넣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12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민수와 은영이가 차례로 한 개의 제비를 뽑을 때 민수만 당첨될 확률은, 자,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습니다. 자, 잘 보세요. 중요한 건 민수, 은영이 차례로 뽑습니다. 자, 민수가 먼저 당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민수는 전체 제비 12개 중에서 당첨 제비 3개를 뽑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민수만 당첨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석해보게 되면 민수는 당첨되고 은영이는 꽝을 뽑아야 해요. 그렇죠? 이게 이거로 연결되죠? 그래서 곱하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은영이가 뽑을 때는요, 지금 민수가 12개 중에서 제비 하나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전체 제비는 11개가 됩니다. 맞죠? 근데 지금 민수가 뽑은 건 당첨 제비를 뽑았거든요. 원래는 12개 중에서 당첨 제비 3개가 있었는데 지금 은영이가 뽑을 때는 11개가 있고 민수는 이 당첨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지금 12개 중에 당첨 제비 3개, 꽝인 거 9개가 있는데 꽝인 거는 여전히 9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영이는 꽝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11개의 제비 중에서 꽝 제비 9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면은요. 자, 그래서 3으로 약분하게 되면 3, 3은 9, 3, 4, 12.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4분의 9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옆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설명해 주면서 이해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풀이 들어갑니다. 10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까요? 아, 그러면 꽝은 몇 개? 꽝 8개. 오케이. 자, 상자에서 A, B 두 사람이 차례대로 A가 뽑고 B를 뽑는다는 얘기죠. B가 뽑는다는 얘기예요. 제비를 한 개씩 뽑을 때 A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뽑은 제비는 다시 집어넣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A는 당첨되고 B는 꽝을 뽑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뭐뭐 그리고로 연결되니까 고백 법칙이 적용받습니다. 먼저 A가 당첨되는 확률을 구해보죠. A가 뽑을 때는 10개의 제비가 온전하게 다 있고요. A는 그 중에 2개의 당첨 제비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당첨이 되겠죠? 자, 그리고로 연결되니까 곱하기가 되고 이제 B가 뽑는데요. 자, B가 뽑을 때는 제비가 총 몇 개가 남아있을까요? A가 뽑고 다시 안 집어넣었으니까 10개 중에서 하나가 줄어들어서 9개 중에서 뽑게 되고요. B는 꽝을 뽑아야 되니까 그 9개 중에 남아있는 꽝 제비 8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쉽게 풀 수 있고요. 자, 2, 4, 8, 2, 50. 더 이상 약분되는 게 없죠? 그래서 5, 9, 45분에 2, 4, 8 하고 이 문제의 답이 풀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네, 연속해서 뽑는 경우에 내용까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다? 자, 연속해서 뽑는데 원래대로 다시 집어넣는 경우와 집어넣지 않고 연속해서 뽑는 경우는 다르다라는 거. 원래대로 다시 집어넣고 나서 뽑을 때는 처음 뽑으나 두 번째 뽑으나 확률은 똑같다. 하지만 집어넣지 않고 연속해서 뽑을 때는 확률이 다르다. 당연히 뭐가 더 어렵죠? 다시 집어넣지 않는 경우가 어렵고 그런 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내용 공부를 연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확률의 마지막 내용
사실 내용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확률이라고 선생님이 남아있는 대표 유형 문제들, 사실은 이제 응용 문제들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확률의 고배 법칙, 합의 법칙, 연속해서 뽑기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을 모두 다 섞여 있는 그러한 응용 형태의 문제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편해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맞힐 확률을 묻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문제를 맞히지 못할 확률은요, 1에서 그 반대 사건을 빼는 거니까 문제를 맞출 확률을 빼면 되겠죠. 문제를 맞출 확률을 빼면 당연히 문제를 맞추지 못할 확률이 됩니다. 1, 2번 문제를 모두 맞힐 확률은요, 당연히 1번 문제 맞힐 확률, 그리고 2번 문제 맞출 확률. 이 두 개를 당연히 뭐 하면 돼요? 곱해야 되죠? 왜요? 모두 맞추는 거니까요.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에 관한 어떤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죠? 아래 거는 고배 법칙을 적용하는 거고요. 1번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구하는 1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서 구하는 내용이 되겠죠.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문제를 상원이가 맞출 확률은 2분의 1, 소리가 맞출 확률은 4분의 3이라고 할 때 상원이와 소리 중 한 명만 이 문제를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면요. 자, 상원이는 맞추고 소리는 못 맞추거나 또는 상원이가 못 맞추고 소리가 맞추거나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상원이가 맞출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 다음에 소리가 못 맞출 확률은 맞출 확률이 지금 현재 4분의 3이니까 4분의 1입니다. 여기는 상원이는 맞추고 소리는 못 맞춰야지 한 명만 맞추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리그로 연결돼서 곱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상원이는 틀리고 소리는 맞는 확률을 구해봅시다. 상원이가 틀려야 돼요. 상원이가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틀릴 확률은 1 빼기 2분의 1에서 똑같이 2분의 1이고요. 자, 소리는 맞추는 거니까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원이는 틀리고 소리는 맞는 거니까 그리그로 연결돼서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8분의 1이고요. 더하기 이쪽 부분이 8분의 3입니다. 그래서 8분의 4가 돼서 약분하면 2분의 1하고 풀리게 되죠. 자, 여러분들 어렵죠? 그죠? 갑자기 문제가 확 어려졌어요. 그죠? 자, 하지만 연습해보면 어려울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답 확인을 해보죠. 어떤 수학 문제를 승원이가 맞출 확률 2분의 1, 윤희가 맞출 확률은 3분의 2라고 했을 때 승원이와 윤희 중 한 명만 이 수학 문제를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한 명만 맞추는 경우는요. 한 명만 맞추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승원이는 정답, 그리고 윤희는 오답을 하는 경우거나 또는 승원이가 오답을 맞추고 윤희가 정답을 맞추는 경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 두 개는 그리그로 연결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 승원이는 맞추고 윤희는 못 맞춘다. 자, 그래서 승원이가 맞출 확률 2분의 1이고요. 윤희가 못 맞추는 건데 윤희는 맞출 확률 3분의 1이니까 못 맞출 확률은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그로 연결되니까 곱하기가 되고요. 자, 이 경우는요. 승원이는 못 맞춰야 돼요. 승원이는 맞추는 게 2분의 1이니까 못 맞추는 것도 2분의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윤희는 맞춰야 되죠. 윤희의 정답률은 3분의 2. 3분의 2. 승원이는 틀리고 윤희는 맞는 거니까 곱하기, 그리그로 연결되니까. 그리고 이 두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이 두 개는 더하기로 연결됩니다. 여기를 계산한 게 6분의 1 더하기 여기를 계산한 게 6분의 4. 그렇죠? 계산하면 6분의 4가 아니고 6분의 2군요, 여러분들. 그렇죠? 6분의 2. 여기가 6분의 3. 약분까지 하게 되면 2분의 1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툭 나왔는데 한번 해봤어요. 자, 조금 긴장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추는 경우, 적어도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수빈이가 A, B 두 문제를 푸는데 A 문제를 맞출 확률은 3분의 2, B 문제를 맞출 확률은 6분의 5다. 적어도 한 문제, 적어도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라고 그랬죠? 이 기억의 확률은 1에서 반대 사건을 빼서 구합니다. 적어도 하나를 맞춘다는 거의 반대는 모두 틀릴 확률이 되겠죠.
적어도 하나의 반대는 모두 틀리는 거죠. 적어도 하나 맞추는 거의 반대는 모두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1 빼기 A 문제를 맞출 확률이 3분의 2니까 틀릴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B 문제를 맞출 확률이 6분의 5니까 틀릴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리고 모두 틀려야 되기 때문에 곱합니다. 그럼 1 빼기 여기는 18분의 1이 되고요. 그럼 18분의 17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자, 옆에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정이가 A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이 5분의 4, B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미정이가 A, B 두 시험 중 적어도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확률. 자, 적어도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확률. 자, 그럼 얘는요. 자, 1 빼기 적어도가 있으니까 반대 사건을 빼서 구하는 거죠. 적어도 한 시험에 합격하는 거의 반대는 모든 시험에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구하면 되고요. 좀 슬프네요. 그쵸? 모든 시험에 불합격. 그쵸? 문제 좀 기분 좋게 좀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자, 1 빼기. 자, 일단 A 시험에서 불합격이 될 확률은 합격 확률이 5분의 4니까 불합격 확률은 5분의 1. 그 다음에 B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3분의 2니까 불합격할 확률은 3분의 1. 그리고 모두 불합격이니까 곱하기 1 빼기 15분의 1. 그래서 15분의 14가 적어도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되겠네요. 굉장히 큰 확률이네요. 알고 봤더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친구였나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네, 문제를 맞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맞힐 확률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중할 확률을 다루는 문제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포수가 뭐 전깃줄 위에 앉아있는 참치를 쐈을 때, 참치가 아니라 참치가 전깃줄 위에 앉아있을 수는 없죠. 참새입니다. 네. 참새를 쐈을 때 명중시킬 확률, 뭐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어요. 자, 두 발 모두 명중시킬 확률은, 자, 첫 번째 명중할 확률, 에다가 두 번째 명중할 확률, 이걸 곱하게 되겠죠. 왜냐면 두 발 모두니까. 그쵸? 첫 번째 쏜 명중할 확률과 두 번째도 명중할 확률이 모두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건가요? 자, 두 발 중 적어도 한 발을 명중할 확률. 자, 적어도 한 발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래서 적어도 한 발에 명중한다라는 거의 반대는 모두 빗나갈 확률을 빼면 되겠습니다. 빗나갈 확률.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다 앞에서 공부했던 곱의 법칙과 마찬가지 또 6건의 확률이 나왔죠. 자,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적어도 한 명은 맞출 확률, 공을 던져서 인형을 맞추는 놀이를 하는데 명중률이, 맞힐 확률이 각각 5분의 3과 4분의 1인 관영이와 고은이가 동시에 하나의 인형을 던졌을 때 이 인형이 공에 맞을 확률은, 자, 이 인형이 공에 맞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두 명이 동시에 하나를 보고 노렸거든요. 두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맞춘다가 되겠어요. 적어도 한 명은 맞춘다. 그럼 맞게 되겠죠, 공이 인형에. 그리고 이 적어도 한 명은 맞춘다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1 빼기 반대 사건인 모두 빗 맞춘다가 되겠습니다. 이 빛이 아니죠. 이 빛이죠. 빗나갈 확률. 선생님 고백하자면 국어는 잘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요, 자, 1 빼기 모두 빗나가야 돼요. 자, 관영이가 맞출 확률이 5분의 3이잖아요. 그럼 빗나갈 확률은 5분의 2입니다. 자, 고은이가 맞출 확률이 4분의 1이죠. 그럼 빗나갈 확률은 4분의 3이고요. 모두 빗나가야 되니까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1 빼기 이렇게 약분돼서 10분의 3이 되고요.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10분의 7하고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네, 옆에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답 확인을 한번 해보죠. 명중률이 각각 5분의 3, 4분의 1인 사격선수 A, B 두 사람이 동시에 관역을 향해서 총을 한 발씩 쏠 때 적어도 한 명은 명중시킬 확률. 자, 적어도 한 명이라고 딱 나왔네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적어도의 확률이니까 1에서 반대 확률 빼면 되겠죠. 적어도 한 명은 명중시킨다의 반대는 모두
빗나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빗나갈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A 선수가 맞출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빗나갈 확률은 5분의 2가 되고요. B 선수의 명중률은 4분의 1이니까 빗나갈 확률은 4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 빗나가야 되니까 곱하기로 연결되는 거죠. 그럼 1 빼기 요렇게 약분되면 10분의 3이 되면서 이 문제의 답도 10분의 7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요. 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다음 유형의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명중률이 각각 4분의 3, 5분의 4인 두 소총 선수가 한 번씩 쏠 때 두 사람이 모두 관역에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 자, 명중률이 4분의 3이니까 처음 포수가 못 맞출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자, 두 번째 포수가 못 맞출 확률은 5분의 4의 확률로 맞추니까 5분의 1로 못 맞추겠죠. 그리고 모두 못 맞추니까 곱하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쉽네요. 20분의 1.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답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 던집니다. 공을 던져서 인형을 맞추는데요. 자, A, B, C가 명중률이 각각 3분의 2, 5분의 1, 2분의 1입니다. 자, 세 사람이 모두 못 맞힌대요. 모두 못 맞힌대요. 자, 그럼 A가 못 맞힐 확률이 얼마죠? 3분의 1이죠. 맞히는 게 3분의 2니까요. 자, B가 못 맞출 확률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5분의 4가 되고요. 자, C가 못 맞출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모두 못 맞히니까 곱해요, 더해요? 모두니까 곱해야 되겠죠? 이게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되고요. 이렇게 약분되면 2가 돼서 답은 간단하게 15분의 2하고 구해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명중률에 관련된 대표형 문제를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약속을 했을 때 약속 장소에서 만나는 확률과 못 만나는 확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만날 확률 한번 구해볼까요? 자, A, B가 만날 확률은 A가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B도 B가 약속을 지키는 경우가 되겠죠. B가 약속을 지킬 확률. 여기도 지키고가 아니라 지킬 확률이라고 씁시다. A가 약속을 지킬 확률. 자, 곱하기가 됐다는 얘기는 A가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B도 약속을 모두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약속을 지켜야지만 둘이는 약속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A, B가 못 만날 확률은 뭐가 될까요? 못 만날 확률은 다시 말해서 A와 B 중 적어도 한 명이 약속을 어기면 못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두 명이 모두 약속을 지켜야지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이 약속을 지키는 확률이 되는 거니까 약속을 어기는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래서 뭘 구하면 되죠? 네, 만날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죠? 만날 확률이 모두 약속을 지키는 확률이니까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진이가 약속 장소에서 약속을 지킬 확률이 10분의 9, 범준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5분의 4일 때 만날 확률은 둘 다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세진이가 약속 지킬 확률이 10분의 7이고요. 범준이가 약속 지킬 확률이 5분의 4죠. 모두 약속을 지켜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곱해야 되겠죠. 모두니까요. 2, 4, 2, 50, 25분의 14.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승준이와 정현이는 일요일에 학교에서 만나 축구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못할 확률이에요. 여기 함정이 있네요. 약속을 지킬 확률이 아닙니다. 못할 확률이 각각 7분의 1과 5분의 1일 때 만나서 축구를 할 확률. 자, 축구를 할 확률은 그럼 뭐가 되냐면요. 둘이 모두 약속을 지킬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만나서 축구를 할 수 있겠죠. 둘 다 지켜야지만. 자, 승준이가 약속을 못 지킬 확률이 7분의 1이잖아요. 그럼 지킬 확률은 그거에 반대니까 7분의 6이 되겠죠. 정현이가 약속을 어길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그럼 정현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은 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곱하기로 연결됩니다. 약분되는 건 없고요. 5, 7에 35분의 6, 4, 24가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쉽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해볼까요?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할 확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우가 약속 장소에 나올 확률이 10분의 9, 태희가 약속 장소에 나올 확률이 5분의 4일 때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한다. 자, 만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한 명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1 빼기 적어도 한 명이 약속을 어긴다의 반대는 모두 약속을 지킨다가 되겠죠. 자, 선생님도 힘든 컴퓨터 펜을 이렇게 쓰는데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펜으로 필기 안 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쵸? 꼭 필기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아는데 알아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손이 한 번 더 고생하면 머릿속에 더 오래 더 남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필기 꼭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1 빼기 약속을 지킬 확률. 자, 건우가 약속을 지킬 확률은 10분의 9입니다. 그 다음에 태희가 약속을 지킬 확률은 5분의 4고요. 모두 지키니까 곱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2, 2, 4, 2, 5, 10 1 빼기 5, 25분의 2, 9, 18이 되고요. 빼고 나면 25분의 7 하고 답이 풀리게 됩니다. 쉽죠? 자, 여러분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장훈이와 창민이가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할 확률이에요. 각각 7분의 2, 3분의 1일 때 두 사람이 약속 장소에서 만나지 못할 확률은 무슨 말이 될까요? 약속 장소에서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 명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약속을 어길 확률. 자, 그럼 얘는 다시 적어도로 시작되는 확률이니까 1 빼기 반대 사건의 확률. 적어도 한 명이 약속을 어긴다의 반대는 모두 약속을 지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되는 거고요. 계산해보게 되면 1 빼기. 자, 장훈이는 약속을 어길 확률이 7분의 2거든요. 그럼 약속을 지킬 확률은 7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창민이가 약속을 어길 확률이 나가지 못하는 거니까요. 어길 확률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지킬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모두 약속을 지키니까 곱하기가 되겠죠. 1 빼기 7, 3, 21분의 5, 20. 그래서 답은 21분의 11. 이렇게 우리가 약속에 관한 확률 문제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3명의 가위가위보, 3명 또는 2명까지, 2명은 뭐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금방 하실 수 있겠지만 3명의 가위바위보의 확률을 선생님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비길 확률.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비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모두 같은 것을 내거나 또는 모두 다른 것을 낼 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3명 다 바위를 내거나 3명 다 볼을 내거나 3명 다 가위를 냈을 때 비기게 되고요. 모두 다른 거를 냈을 때, 다시 말해서 한 명은 보, 한 명은 주먹, 한 명은 가위를 내게 되면 그 가위가위보도 비기게 되죠.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3명이 가위가위보를 할 때 비길 확률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모두 같은 것을 내는 경우, 일단 모든 경우에서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모든 경우에서. 자, 3명이 가위가위보를 하잖아요. 자, 친구 ABC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A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위바위보 중에 3가지가 되겠죠. B도 3가지고 C도 3가지고 그 3명이 모두 3개 중에 하나를 내야지 가위보가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모두 결정을 해야 돼서 모든 경우의 수는 29가지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모두 같은 것을 내서 비기는 경우는 뭐가 되냐면요. 자, 차례대로 우리가 ABC가 내는 걸 차례대로 순서상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모두 보를 내거나 모두 주먹을 내거나 묵지바라는 좋은 표현이 있는데 모두 묵을 내거나, 그렇지? 모두 찌를 내거나 이렇게 돼서 비기는 경우가 있어요. 총 몇 가지가 있죠? 똑같은 것을 내는 경우는 전체 27개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7분의
3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다른 것을 내는 경우가 되는 건데요. 자, A, B, C가 모두 다른 것을 넣어서 비기는 경우는, 자, A가 빠를 내고, 자, B가 찌를 내고, C가 묵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A가 빠를 내고, B가 묵을 내고, C가 찌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A가 묵을 내고, B가 빠를 내고, C가 찌를 내는 경우, A가 묵을 내고, B가 찌를 내고, C가 빠를 내는 경우. 그렇지? 다 왔어요. 이상하죠, 조금? A가 찌를 내고, B가 묵을 내고, C가 빠를 내는 경우, A가 찌를 내고, B가 빠를 내고, C가 묵을 내는 경우, 총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서로 다른 걸 내서 비기는 경우는 6가지가 있어요. 요렇게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비기는 경우는 또는이니까 더하기로 연결되고요. 27분의 9가 되고, 3명이 가위가위보를 했을 때 비기는 경우는 3분의 1이다 라는 걸 그냥 외워두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비기는 경우의 확률을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 사실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이렇게 다 번잡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단지 왜 이게 3분의 1이 나오는지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 풀이를 해주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3명이 가위가위보를 했을 때 비기는 확률은 3분의 1이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승부가 결정될 확률은 당연히 비기거나 승부가 결정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1에서 비길 확률 3분의 1을 빼가지고 3명이 가위가위보를 했을 때 승부가 결정된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만 외워두면 좋다. 3명이 가위가위보를 했을 때 비길 확률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결론만 공부를 해두자. 자, 그래서 가위바위보가 비길 확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죠. ABC 3사람이 가위가위보를 했을 때 비길 확률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그죠? 여기에 와야 되는 이 풀이가 뭐다?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풀이가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쵸? 네, 한번 설명했으니까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2사람이 가위가위보를 한번 할 때죠. 자, 비길 확률을 구하래요. 자, 해보세요. 자, 오히려 2사람일 때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할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3사람이 했을 때처럼 해보겠습니다. 모든 경우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모든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3가지, 두 번째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각각 3가지라서 9가지가 되고요. 2사람이 가위가위보를 했을 때 비기는 경우는요, 모두 똑같은 걸 냈을 때밖에 없어요. 그렇죠? 비기는 경우는 같은 것을 내는 경우. 우리가 차례대로 순서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 모두 둘 다 빠빠를 내거나, 혹은 둘 다 묵을 내거나, 둘 다 찌를 내거나,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확률은 모든 경우에서 9가지 중에 3가지가 돼서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조금 신기하죠, 여러분들. 자, 가위가위보는요, 3사람이 하든 4사람이 하든 2사람이 하든 비길 확률은 항상 3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문제랑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이 조금만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주인공이에요. 선생님을 포함을 해서 3명이 가위가위보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길 확률은 얼마일까요? 3분의 1입니다. 선생님이 이길 확률 3분의 1이에요. 비길 확률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3사람이 가위가위보 했을 때 비길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선생님이 질 확률은 얼마일까요? 3분의 1입니다. 이길 확률, 비길 확률, 질 확률이 다 똑같죠? 그래서 가위바위보가 공평한 게임인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하셨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길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된다면 그 게임은 공평한 게임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위가위보가 공평한 게임이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도, 그러면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기거나 비기거나 지거나인데 공평하려면 그 3개가 모두 다 똑같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3개를 다 더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의 확률인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각각은 3분의 1로 똑같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얘기를 던진 거거든요. 이해하시는 분은 잘 써먹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해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게 되면 그게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팍 꽂히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학습량이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굳이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승부가 결정될 확률은 두 사람이 하든 세 사람이 하든 비길 확률은 3분의 1이죠. 승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는 비기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얼마예요? 3분의 2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풀이가 너무 엉망이죠. 그렇죠? 자, 승부가 결정될 확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의 또 다른 말은 네, 비기지 않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비기지 않는 확률. 우리가 가위바위보의 확률은 2명이서 하든 3명이서 하든 4명이서 하든 비길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답은 3분의 2가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AB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승부가 결정될 확률. 자, 똑같은 말이죠. 3명이서 하든 2명이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승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는 비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기지 않는 확률은 당연히 1에서 비길 확률을 빼면 되겠죠. 반대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위바위보는 몇 명이서 하든 비길 확률은 항상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도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위바위보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정말 딱 5초 안에 문제 읽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도형에서의 확률. 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좀만 더 힘내세요. 자, 도형에서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모든 경우의 수는 이제 우리가 확률은 결과적으로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에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었죠. 근데 여기서 모든 경우의 수의 역할을 하는 게 도형에선 도형 전체 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형의 전체 넓이가 모든 경우의 수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즉 이 분자의 역할을 하는 거는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도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쵸? 관심 있어 하는 도형의 그 부분의 넓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도형에서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전체 넓이분의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5개의 정사각형을 이루어진 관역의 화살을 쏠 때 색깔 부분에 맞을 확률은, 자, 이거는 뭐 사실 굳이 도형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 몇 개가 있는데 25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도형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6개가 있죠? 그래서 6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답이 바로 나와버리죠. 그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도 바로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구등분으로 색칠된 표적에 화살을 자, 2번 쏘네. 아, 조금 쉽지 않았다. 2번 쏠 때 모두 색칠된 부분에 꽂힐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쐈을 때 색칠된 부분에 꽂힐 확률은 전체 9칸 중에 3칸이 색칠됐죠. 두 번째 쐈을 때 색칠된 부분에 꽂힐 확률도 9분의 3입니다. 그리고 모두니까 곱하기가 되겠죠. 3일은 3, 3일은 3, 3일은 3, 3, 3은 9, 3일은 3이 아니라 3, 3은 9요. 그래서 9분의 1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문제가 이제 도형 유형에서 조금 그나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관역에 화살을 쏘아서 ABC의 영역에 맞으면 각각 A는 10점, B는 8점, C는 6점을 얻는다. 한 번 쏘아서 8점을 얻을 확률. 자, 한 번 쏘아서 8점을 얻을 확률은 여기에 꽂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B에 꽂힐 확률. 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에서 우리가 화살을 쐈을 때 꽂힐 수 있는 전체 면적은 어디죠? 여기가 되겠죠. 여기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중에서 이 핑크색 전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다시 색칠해 보게 되면 여기는 이 갈색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표현을 하게 되면 핑크색 원의 넓이분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저기 하는 갈색 도넛 모양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조금 많이 해야 되니까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먼저 전체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핑크색 전체가 되겠죠? 핑크색 원은요, 반지름이 얼마죠, 여러분들? 여기가 반지름이 되고 각각 2cm, 2cm, 2cm이기 때문에 여기 반지름 전체는 6cm가 됩니다. 그래서 핑크색은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겠죠? 네, 36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는 갈색 B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B의 넓이는요, 도넛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는 이 안에 있는 이 두 번째 원에서, 그치? 제일 작은 원을 빼야지 이 갈색의 넓이가 나오게 돼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이 원 보이시죠? 이 두 번째 원의 반지름,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자,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에서 빼기,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는 지금 색칠 진하게 하고 있는 거 있죠? 네, 빨간색으로 이 작은 원의 넓이를 빼야 되는데, 저 작은 원의 반지름이 지금 현재 얼마죠? 여기가 되겠죠? 반지름 2cm입니다. 그래서 저 작은 원의 넓이는 마찬가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돼서요. 자, 16파이 빼기 224파이가 돼서 얘는 12파이가 됩니다. 이제 다 구했어요. 이게 전체 면적이고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의 면적이 됩니다. 따라서 8점에 나오는 확률이 되는 거는, 8점의 확률은 전체 면적 36파이분의 관심 있는 면적 12파이가 되고, 파이가 약분이 되고 12로 약분하게 되면 3분의 1하고 답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 도형용의 문제에서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비슷한 문제 선생님이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자, 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같이 선생님 풀이를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판에 화살을 쏘아서 맞히는 부분에 점수를 얻는 게임이 있습니다. 한 번만 쏴서 2점을 얻을 확률, 다시 말해서 한 번 쐈을 때 2점은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네, 여기에 화살이 꽂힐 확률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 화살을 쐈을 때 꽂힐 수 있는 전체 면적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기에 있는 핑크색 분의 갈색하고 넓이로 확률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를 구해보죠. 근데 이 문제는요,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앞에 문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지름을 알려줬는데요, 얘는 반지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반지름을 그냥 여러분들이 문자로 하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확대를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를 A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길이가 같다라는 표시가 있죠.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지워서 깨끗하게 지우개 한번 써볼게요. 얘네들 길이가 다 똑같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작은 반지름을 A라고 한다면 여기도 A, 여기도 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는 얼마가 되죠? 3A가 되죠. 그래서 바깥쪽 큰 전체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3A니까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면서 9A제곱 파이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부분은 이 핑크색 부분이 되겠어요. 이 핑크색 부분이 되고요. 이 핑크색은 지금 반지름이 얼마인, 여기는 지금 몇 A죠, 여러분들? A가 두 개 있으니까 2A인 이러한 빨간색 원에서 그 다음에 반지름이 A인 이러한 녹색 원을 빼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2점의 넓이는, 자, 빨간색 원은 지금 반지름 여러분 2A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빼기 안에 있는 이 원은, 녹색 원은 반지름 A이기 때문에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4A 제곱 파이가 되고요. 여기서 빼기 얘는 A 제곱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빼고 나면 3A 제곱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확률이 도형에서는 전체 넓이분의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9A 제곱 파이분의 3A 제곱 파이가 되고요. 파이 약분되고 A 제곱 약분되고 3, 1은 3, 3은 9로 약분돼서 이 문제의 답은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하나의 꿀팁을 주자면은요, 사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되는 도넛 모양의 가운데 넓이는요, 항상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이것만 외우시면은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정석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수식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답까지 외워지는 거는 너무 베스트지만, 이것도 못하면서 그냥 꽁수로 답만 외운다?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는 주로 서술형 평가로 나오기 때문에 답만 외워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객관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냥 답을 바로 3분의 1로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도형 확률의 마지막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각각 3등분, 4등분 된 두 개의 원판이 있을 때 차례대로 두 원판에 화살을 한 번씩 쏩니다. 두 원판 모두 C가 적힌 부분에 맞을 확률을 구해볼게요. 자, 원판 모두죠? 곱하기로 연결되나봐요. 자, 여기에서 C가 적힐 부분에 여기가 맞을 확률은 얼마죠? 당연히 3분의 1이고요. 여기에서 여기에 맞을 확률은 얼마죠? 4분의 1이겠죠? 모두니까 곱해서 얼마가 됩니다? 12분의 1이 됩니다. 간단하죠?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답 확인을 한번 해보죠. 다음 그림의 원판 A는 5등분, 원판 B는 6등분이 되어 있다. 두 원판의 화살을 각각 한 번씩 쏘는 거고요. 마침 부분에 적인 숫자가 모두 3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3이 찍힐 확률이 얼마죠? 전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넓이 하나, 둘, 두 군데가 되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다 똑같은 크기로 나눠져 있으니까 3이 찍힌 부분의 넓이는 전체 5분의 2가 돼요. 자, 여기서 3이 찍힌 넓이는 전체 몇 분의 몇이 되죠? 네, 6개 중에 3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두 3이 나와야 되니까 곱하기가 됩니다. 그럼 얘는 5분의 2가 되고 얘를 약분을 해서 쓰게 되면 2분의 1이 되겠죠. 다시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이 문제의 답은 5분의 1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길고 긴 확률 단원의 개념 정리와 이 단원의 소리가 학습하게 되는 대표 유형의 쉬운 유형부터 다소 난이도가 있는 유형 문제까지 모두 다 다뤄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만 잘 공부하고 여기 있는 문제만 다 풀 수 있어도 선생님 보장하는데 학교 시험은 8점 이상 꼭 나옵니다. 아시겠죠? 꼭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합시다. 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